수능을 너무 잘 본 거죠. 그러니까 너무 잘 봤던 게 절대적인 게 아니라 6월, 9월에 비해. 너무 잘 보신 거죠. 11112 아닌가요? 네, 다군 같은 경우는 고민을 했었죠. 중경을 쓸까 아니면은 한의대를 그냥 써볼까? 밀어붙여볼까. 그래서 조금 상향으로 한의대를 썼었습니다. 쓰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외대가 붙어버린 거죠. 또 납치당하는 이거 어떡하지? 이거 너무 괴리가 크니까. 물론 외대 너무 좋은 학교, 너무 좋은 학교예요. 너무 좋죠. 저희 누나도 외대 다니고. 정말 사랑합니다. 자, 이제 3부 바로 진행할게요. 여러 가지 Q&A에 대해서 제가 진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들을 많이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 수험 생활의 썰이나 수험 생활 때 좀 스트레스 어떻게 풀었는가? 일단 수험 생활의 어떤 좀 긴 여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3 수능은 그렇게 만족할 만한 점수가 아니었고 이제 수시 6강탈이라고 부르는 6개 탈락을 한 뒤에 정시 지원을 객기로 밀어붙는 소위 얘기하는 펑크를 노려보자. 그렇지. 그래서 이제 너무 많아. 머리 아파. 네. 친구들 3명이 모여가지고 네. 너 어디 쓸래? 너는 고됐어? 나는 서울대써? 해가지고 저는 골랐습니다. 한양대 연교과냐? 연세대 불문학과냐? 근데 2시 마감이잖아요. 넣고 나서 저희 담임 선생님이 제게 어떤 말씀을 하신 게 기억이 났냐면 어문 계열 학과는 2시 이후 막판 경쟁률이 뛴다. 그래가지고 큰일 났다. 봤는데 아니야 다를까 경쟁률이 10몇대까지. 맞아. 예, 얘들이 맞아요. 어문을 노리고 지원이 거의 없어요. 맞아요. 마지막에 약간 답 같은 생각 맞아요. 한번 툭 던져 약간 그런. 제 성적으로는 뭐 어림도 없죠. 그냥 원섭에 날린 거죠 사실상. 근데 나중에 제 친구가 이제 특목고를 다니는데 제 친구의 친구가 한양대 영어교육과를 지원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경쟁률을 봤더니 1.0대 1? 근데 풍문으로 듣기는 그 친구가 최첩이었는데 다른 학교로 갔다. 그 소식을 재성원에 들었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물론 그런 노력에 비해서도 많은 걸 원했던 시기였어가지고 그렇게 우유곡절 재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성적을 받고 6월에는 흔히 얘기하는 서성한 라인? 한양대 사회과학 계열 라인 정도 성적이 나왔고 9월에도 비슷비슷해서 원서를 제출할 때 우리가 소위 스카이라고 하는 서울대 말고 고연대를 지원을 하고 나머지 뭐 한양대라든지 저는 뭐 애초에 메디컬 쪽에 관심이 있었으니까 의대 취대는 지원이 안 되고요 나영이랑 한의대를 하나 넣었습니다. 그때 약대가 없었거든요. 한의대를 넣었는데 수능을 너무 잘 본 거죠. 그러니까 너무 잘 봤던 게 절대적인 게 아니라 6월, 9월에 비해. 너무 잘 보신 거죠. 11112 아닌가요? 네, 그때 세계사가 만점인데 만점자 많아가지고 점이 안 점이 안 나왔고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가군 서울대 간호학과 나군의 연세대 정치외교 아니면 사회학과 이런 데 지원하려고 했고 다군 같은 경우는 고민을 했었죠. 중경을 쓸까 아니면은 한의대를 그냥 써볼까? 밀어붙여볼까. 그래서 조금 상향으로 한의대를 썼었습니다. 쓰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외대가 붙어버린 거죠. 또 납치 당하는. 이거 어떡하지? 이거 너무 괴리가 크니까. 물론 외대 너무 좋은 학교, 너무 좋은 학교예요. 너무 좋죠. 저희 누나도 외대 다니고. 정말 사랑합니다. 저 외대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 어쨌건 제 기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삼수를 준비를 해볼까 하고 있던 찰나에 고대가 추가 합격이 되어서 들어온 케이스거든요. 지금 생각해봤을 때 원서를 썼기 때문에 내가 잘 봤다. 원서를 안 썼으면 그만큼 못 봤을 거다라는 생각에 지금은 크게 아쉽진 않은데 당시에는 정말 절망감이 어마무시했었죠. 서울대도 합격을 이제 딱 되는 라인 이게 아닌가요? 모의 지원을 돌려봤을 때 뭐 추가 합격 정도로는 들어갈 수 인터넷 전화 추합이라도 노려볼 만한 그런 점수대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고대 딱 그 붙었을 때는 그럼 기분이 어땠어요? 살았다. 살았다. 생존했다. 외대 제가 정말 너무 좋아하는 학교고 제 친구들도 외대 다니거든요. 너무 좋아하는 너무 학교인데, 좋죠. 좋은 학교인데 저는 이제 다른 학교를 가고 싶었으니까. 논란이 되나요 또? 아닙니다. 꼭 편집하시면 안 됩니다. 이 논란이 되나요? 또 그러면 이제 공부를 하기 싫을 때는 또 뭐를 했냐? 저는 그냥 다 놓고 놀았습니다. 화면상 봤을 때 뭐 워낙 몸이 좋으시니까 제 덩치가 작아 보이시겠지만 지금 훨씬 더 커 보이시는데요. 제가 진짜 왜소했습니다. 키가 181인데 몸무게가 68kg였었어요. 재수할 때. 다이어트를 원래 110kg에서 이렇게 뺐다가 이렇게 다시 증량한 케이스라서 먹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공부하기 싫으면 통째로 하루를 비워서 그날은 하루 종일 먹었습니다. 비워놓고 하루 종일 계속 먹었다? 그러니까 물론 하루를 비워놓고 데이오프? 새끼를 먹고 싶은 메뉴로만 구성을 해서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거에 대한 빈도수는 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저만의 루틴이 있었어요. 약간 월화 열심히 살고 수요일 되면 살짝 그 기분이 빠져요. 수요일 살짝 설렁설렁하고 목금 다시 달리고 금요일 저녁부터 조금 놀면서 토요일까지 낮잠 때리는 거 12시 넘게까지 때리고 나서 또 슬슬 올리다가 토요일 저녁부터 다시 또 올리고 약간 이런 저만의 그게 있었거든요. 어떤 그런 루틴이 있었나요 혹시? 저는 이제 2월 말부터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보기 직전까지는 이렇게 독학재석원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공부를 했었고 6월부터 그 뒤로까지는 그냥 집 앞 독서실을 다녔었거든요. 재수학원 다닐 때는 그래도 등원 시간, 하원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평소는 6시 등원, 10시 하원 그렇게 공부를 하고 일요일 하루는 비워놓고 친구들이랑 놀고 그렇게 6일 하고 하루 놀고 그런 루틴. 술도 한잔 이제
나와서는 사실 6월, 9월엔 6월 달을 워낙 기대 이상으로 봐가지고 좀 해이해졌어 제가. 많이 놀고 막 해 떨어지면 공부하기 싫어서 막 서성거리고 그래서 9월 달에 조금 미끄러졌었거든요. 근데 9월부터 수능까지는 다시 원상태로 복귀해서 이제 독서실은 9시 열고 집 앞에 있는 당시 스터디 카페가 처음 생겼던 시기였어가지고 24시간 5시 반에 일어나서 6시 반까지 스터디 카페를 가고, 당시에는 영어 식점 연계 시대라서 연계 교재를 9시까지 보고 다시 독서실로 가서 9시부터 뭐 2시까지 국어, 2시부터 몇 시까지 수학, 또 한국 이렇게. 그때는 하루도 안 쉬었던 것 같습니다. 수능 전날까지. 대단하시네요, 진짜. 저도 수험생들한테 좀 말을 많이 하는 게,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맞아요. 진짜 공감해요. 저도. 사실 기계도 열 처리가 필요해요. 맞아요. 인간도 쉬어야 돼요, 사실. 그럼요. 강제라도 휴식을 좀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공부를 많이 하는 애들.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는 애들은 쉬지 마세요. 쉬지 말고. 평소에도 쉬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쉬지 마. 그런 친구들은 쉬면 안 되고, 공부를 진짜 많이 하는 애들, 특히 최상위권 학생들, 혹은 좀 성적을 막 빨리 올려보고 싶은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공부 시간 엄청 많고. 맞아요. 그런 친구들은 쉬는 시간을 꼭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거에 대한 이유는, 공부도 사실 방향성이란 게 있잖아요. 그럼요. 우리가 백날 이렇게 열심히 해봤자 방향성 설정을 잘못 다시 가야 돼요. 근데 맞아요. 그렇게 쉬는 것 자체가 방향성 설정이 되게 좋습니다. 왜냐면 맞아요. 머리를 식히고 내가 한 걸음 뛰어놓은 상태에서 내 공부를 바라보는 게 성장을 좀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맞아요, 생각을 맞아요. 많이 해서, 그런 거를 꼭 쉬는 시간도 꼭 한번 하루 정도는 네, 넣어보시길 원한다. 네, 라는 그렇습니다. 말씀. 좋습니다. 또 이제 재수 경험사시잖아요. 네. 이제 저도 수시카드 작성을 많이 하고 학생들과 얘기를 많이 하다 보면은, 재수를 싫어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그렇죠. 재수가 얼마나 힘든지를 잘 모르는 학생들도 많고, 수능으로 한번 쇼부를 보겠다 이런 학생들도 좀 많습니다. 사실 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제가 사실 답답해가지고 맨날 현실적인 조언을 많이 해주는데, 또 이제 재수를 직접 해본 경험자로서 말씀, 현역들한테. 저 같은 케이스는요, 재수생 100명 중에 10명도 안 됩니다. 제 친구들도 다 같이 재수를 했거든요. 약간 강강수월래처럼 다시 다 재수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재수해서 그래도 이름 있는 학교에 간 친구들이 3명이에요. 저 포함해서. 더 N수를 한 친구도 있고 그냥 수시 붙어서 간 친구들도 있고. 근데 저를 제외한 나머지 2명은요 특목고생이었거든요. 원래 공부를 잘하던. 저는 내신만 챙겼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별로 생각이 없었었는데, 최저만 맞추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이었었는데, 저 같은 케이스는 솔직히 드뭅니다. 요거는 인지하셔야 돼요. 나는 되겠지, 나는 특별해,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왜냐면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적인 입장에서 내가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그리는 것이 청사진을 그리는 데서 훨씬 더 낫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재수를 하겠다 마음을 먹은 학생들은요, 제가 아무리 얘기도 합니다. 할 친구들은요, 근데 사실 두려워하진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1년 늦게 대학 간다 그래서 인생 망하는 거 아니고요. 그죠, 맞아요. 나중에 이게 현역으로서를 가보면, 옆에 저도 이제 현역으로 들어왔으니까 재수 3수생 형님들, 누님들이 엄청 많았는데, 그분들이 학점 관리도 훨씬 더 잘하시고, 솔직히 말하면 앞으로의 생활이 더 잘 돼요. 그냥 확률적으로. 안 그러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서 재수 3수를 했다고 나이가 조금 있다고, 뭐 제 영상에 뭐 우수생분도 뭐 등장하고 했는데, 되게 잘 지내고, 그리고 오히려 나이가 조금 있는 게 더 메리트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대학 생활에 있어서.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요. 재수라는 그게 경험이 저는 정말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맞아요. 어차피 저희 나중에 직장을 좀 얻거나 아니면 시험을 보거나 할 때, 그런 1년의 과정이, 경험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저도 그런 경험이 좀 부족한 사람이라, 그런 경험이 있는 거는 정말 대학을 떠나서 되게 중요한 경험이니까, 재수를 결심한 학생들은 대신에 진짜 열심히 하셔야죠. 진짜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걸 좀 생각하고. 본인이 원하는 곳에 못 가는 학생도 분명히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물론 세간에서 얘기하는 좋은 대학교에 가면 좋아요. 뭐 느끼시겠지만 좋습니다. 저 만약에 제가 술에 취해가지고 누워있는데, 아유 쟤는 술 먹고 누워있냐? 뭐 서울대생이야, 공부가 힘들었나? 맞아.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어쩔 수 없죠. 근데 이런 걸 차치하더라도 재수에 실패한 경험이 본인의 앞으로 나아갈 인생에 있어서 충분한 밑거름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팽자 놀고 실패하는 거 말고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안 됐다? 요 경험이 본인에게는 큰 밑거름이 될 거니까. 저도 실패를 한번 해봤던 사람이고 실패와 성공을 해본 사람으로서 몇 년 살진 않았지만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주위에서도 실제로 뭐 전교 1, 2등, 저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친구도 아직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고요.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도 재수나 삼수를 해서 실패하면 어쩌냐고 두려워하는 학생들도 많긴 하는데, 고등학교 3년 내내 놀았다면 뭐라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거를 보고 있는 이제 고등학생들, 특히 학부모님들도 조금 공감을 하실 텐데, 내가 지금 공부해서 뭐가 달라질까? 과연 내가 지금 문제 하나 푸는 게 이게 대학이랑 연관이 있을까라고 생각에 공부가 조금 해이해지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특히 지금 고3들 이제 수시카드 쓰고 이제 인생이 거의 끝난 것처럼 놀 시즌인데, 수능 최저가 남아있고요. 지금 내가 수능 공부 하루 이틀 안 한다고 해도 수능 성적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다 떨어져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셔야 되고. 또 제가 조금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저도 고등학교 때 공부를 조금 못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좀 빡빡이고 되게 웃기장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 저는 이과였고 문과였는데 성적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뭐 2점대가 3점대 정도 됐는데 4학년 1학기 하고 좀 놀았어요. 저도 사실 인생 끝난 것 마냥. 그때 그 친구가 안 보였어요. 잘 그렇게 까부던 친구가 얘 어디 갔지? 뭐 어디 이상한 데 갔나 뭐 이런 거 좀 생각하고 있었는데 졸업식 날 갑자기 고대를 붙었었어요. 얘가. 그래서 갑자기 저보고 고연전에서 보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장난기가 많아가지고 그 친구가 소위 말해서 그 지땡 하지 마라. 좀 욕을 했어요 제가. 네. 장난을 친하니까. 네. 근데 진짜 붙었더라고. 그래서 조금 해주고 싶은 말은 좀 끝까지 했으면 좋겠다. 끝까지 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라는 네. 것을 꼭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 네. 내가 지금까지 너무 잘해왔더라도 미끄러질 수 있다 네. 충분히 그런 맞아, 생각을 맞아. 하셨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요. 또 이제 개인적으로 네. 뭐 국어 외에 네. 수험 생활을 할 때 어떤 것들을 하면 좋을까? 이런 것 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수험 생활과 일반적인 걸 좀 구분하고 싶은데요. 수험 생활할 때는 걷기라도 조금 운동을 하셨으면 어떨까? 왜냐면 결국엔 이 체력이라는 게 마라톤 완주해라 그런 소리가 아니고요. 하루에 30분이라도 산책이라도 좀 하든가 내가 머리를 쓸 수 있는 그 체력을 머리뿐만 아니라 몸에서도 올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 피로가 오는 시간을 길게 미룰 수 있는 체력을 길러주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개인마다 의견이 다르겠지만 본인의 스트레스 남에게 안 풀었으면 좋겠어요. 네. 맞아.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만 뭐 누가 축구 선수 못했네 오늘 다 글을 쓰잖아요. 자꾸 스트레스를 남에게 위탁하는 행위는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수험 괴물이 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 뭐 수험 생활을 다 떠나서 저보다 좀 후배 대학생이든지 아니면 고1 학생들에게 추천하고 싶으면 철학을 조금 공부해보는 건 어떨까? 왜냐면 다른 여타 과목들의 기반이 되는 게 철학이고 이 철학이라는 게 사실 사고의 방식과 생각을 공부하는 학문인데 과거에는 철학이라는 게 상류층들이 주로 배우던 학문이었잖아요. 이거 제 일반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조금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위태로운 시기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분들이 분명히 계시지만 저도 매달 기부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요? 네. 이런 거 해줘야 저 욕안 먹겠지.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가 단순히 먹고 사는 것보다는 사람답게 살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인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과거의 철학자들에서부터 좀 배우면 어떨까? 저도 한때 뭐 니체, 칸트, 아리스토텔레스 그런 것들을 좀 읽었었던 기억이 있고 지금도 간혹 소설과 함께 읽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좀 공부해 보면 어떨까? 뭐 책도 많이 읽으시면 좋죠, 사실. 네. 저희 어머니가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어머니가 저한테 항상 이제 철학을 공부해라. 너가 뭐 회사를 운영하거나 뭘 하려면 너만의 철학이 있어야 된다. 하면서 맨날 책 문구 같은 거 보내주시고 그러거든요. 저한테. 이 영상을 아마 보고 계실 건데. 정말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머니랑 가치관이 똑같으세요. 정말요? 진짜 어머니가 그러세요. 또 하는 말에 또 남에게 스트레스를 풀지 말아라는 네. 말을 했는데 저도 솔직히 수험생 때 엄마한테 스트레스 많이 풀었어요. 그런 사람들 많을 거예요, 학생들. 맞아요. 왜냐면은 부모들 입장에서 애들 대학 보내야 되고 또 하나뿐인 자식이니까 네, 얘가 맞아요. 뭘 할 수도 없고 얘가 지금 스트레스 당연히 고등학생은 엄청 심하죠. 네, 엄청 많죠. 저도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 저도 가고 싶지 않습니다. 절대 네. 가고 싶지 않아요. 그거를 걸림 마냥 어머님이나 아버지께 좀 푸는 거를 최소화했으면 좋겠다. 네, 맞습니다. 저는 그걸 조금 많이 후회를 해서 뭐 이거는 나중에 깨달을겠죠. 지금은 아마 네, 모를 거예요. 모르죠. 네. 그리고 뭐 이제 인스타도 좀 자주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인스타에서도 어떤 글들을 좀 주로 올리는지. 뭐 아까 간략히 소개드렸지만 언제 주기로 피드가 올라간다는 솔직히 죄송한 말씀 장난 못하고 그냥 일주일에 한두 개 정도 제가 이제 평가원 지문들을 읽고 요거를 칭하는 개념이 있다던가 그런 배경 지식을 조금 소개해드리는 그런 채널 아니면 연관되는 다른 기출 문제들 그런 것들 같이 보여드리는 피드를 같이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어 매일매일 하루에 하나씩 올라갑니다. 아침, 점심, 저녁 사실 랜덤틱하게 올라가거든요. 제가 최대한 정해진 시간에 올리려고 하는데 저도 일이 있다 보니까 너무 똑같은 시간에는 올리기가 힘들더라고요. 어쨌든 24시간 중에 하루가 끝나기에 뭐 11시 58분 이렇게 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단어를 꼭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출 단어도 분명히 있고요. 또 그다음에 뭐 릴스 같은 지금은 잘 하지 않지만 꼭 이건 암기해야 하는 단어다.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의 심상을 떠올리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심상을 떠올리도록 제가 쭉 풀어드리는 글을 작성해 드린다거나 그런 것들을 주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품이라는 인스타 있는데 제가 뭐 댓글에 적어줄게요. 감사합니다. 그거 팔로우도 하시고 앞으로도 또 강사로서 여러 가지 컨텐츠들도 많이 네. 앞으로 같이 할 거기 때문에 또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다. 네.